간이 부었다, 간이 크다라는 말처럼 우리 신체 장기 중 간을 빗대어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간이 한번 훼손되거나 손상을 입으면 또 회복하는 것도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은 예비 능력이 좋아서 간 손상이 많이 진행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손상이 돼서 간이 딱딱해지는 일명 간경화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간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담아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도 피곤하고 얼굴이 까매지면은 간암을 의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간암에 걸린다고 들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얼굴이 갑자기 거무스름해지면 간암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술을 한두 잔씩 했는데 5년 전부터는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을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스를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단백질 보조제를 과다하게 먹으면 간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 대사하여 영양소로 바꾸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간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운동한다고 보충제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막 배고프니까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거 좀 자중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존에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를 조금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군요. 이번에는요, 간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주위에요, 20대 때는 술 한 잔도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몸에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회식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술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술 늘었다. 이제 술 좀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어르신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만약 술이 늘었으면 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다.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이건 아니죠? 네, 사실은 아닙니다. 간이 손상을 받으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이 안 좋아지면 술이 조금 빨리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늘었다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네. 그로 인해서 많이 드시고 또 오랫동안 드시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술을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아예 좀 입에도 안 들려고 몸이 안 받아서 이런 분들은 간이 약해서 그런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술이 약하냐 강하냐는 간이 좋으냐 나쁘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해요. 예, 무관합니다. 술이 강하냐 약하냐는 우리 몸에 술을 분해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많으냐 적으냐랑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게 간이 좋냐 나쁘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술이 강하다고 해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간 손상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인가 뭐 그 물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얘기 드리자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라는 건데, 분해 효소. 예, 그게 몸속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술이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간과는 상관이 없군요. 예,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이렇게 간암은요, 한 70~80% 정도가 비형 간염에서 유래한다, 시작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형 간염이 다른 식구들에게 전염되거나 감염되지는 않는지 좀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비형 간염은 일상생활로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염되는 거예요? 보통 감염된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되지 않는 기구를 통한 시술이라든지 처치, 수혈이나 헌혈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비형 간염에 걸렸는데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혁이랑 반찬 나눠 먹지 말라고 전염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담임 선생님의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때 얼마나 외로웠던지.